영화의 시리즈를 돌아보고 숨겨진 떡밥을 복습하는 시리즈 다시 보기의 고담입니다. 오늘의 영화는 아이언맨 2입니다. 영화는 모스크바에서 자신이 아이언맨이라고 밝히는 토니 스타크의 인터뷰를 보던 한 남성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죽어가던 그 남성은 자신의 아들 이반을 불러 남겨줄 것이 지식밖에 없다는 유언과 함께 숨을 거두게 되죠. 아들 이반은 아버지의 유품인 아크 원자로의 설계도를 보게 됩니다. 설계도에는 토니의 아버지 하워드 스타크와 안톤 만코라는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이반 만코는 어떤 복수심에 불타 아버지가 남긴 설계도를 토대로 자신만의 아크 리액터를 만들게 되죠. 자, 여기서 등장하는 이반 만코의 아버지 안톤 만코는 마블 코믹스에서 크림슨 다이나모라 불리는 악당입니다.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 소련의 한 과학자가 똑같이 파워슈트를 만들어 입었던 인물로 등장하게 되죠. 하지만 영화에서는 그냥 소련에 망명했던 과학자로만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6개월 뒤 자신이 개최한 엑스포에 아이언맨으로서 화려하게 등장하는 토니 스타크. 그는 아이언맨이 되고 나서 오른 자신의 인기를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연방보안관에게 청문회에 출석할 것을 통보받게 되죠. 이 미모의 보안관을 연기한 케이트 마라는 MCU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인수결정! 폭스에서 제작한 판타스틱 4의 2015년 리부트 버전에서 인비저블 우먼을 연기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언론에서는 이 캐릭터를 토니 스타크의 전 연인 중 하나인 베다니 케이브 역이라고 추측했었지만 케이트 본인이 이를 부정함으로써 사실이 아니게 되었죠. 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은 아이언맨 슈트를 국가에 환원할 것을 요구하게 되지만 토니는 기지를 발휘해 자신처럼 슈트를 만들었다가 피를 본 영상들을 공개해버립니다. 아직 이 기술을 따라오려면 20년은 더 걸린다며 쿨하게 퇴장하게 되죠. 이때 망신을 당하는 인물인 저스틴 해머는 원작에서도 아이언맨의 주요한 빌런 중에 한 명입니다. 한때 스타크 인더스트리를 부도시키고 토니 스타크를 페인으로 만들었을 정도로 무서운 빌런이었습니다. 그러나 영화에서는 상당히 찌질한 캐릭터로 등장하게 되죠. 그리고 더욱 눈여겨봐야 하는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토니에게 욕을 했던 그 사람, 벤스턴 상원의원. 그냥 꼬장 부리는 국회의원인 줄만 알았던 그는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에서 하이드라 일원이었던 것이 밝혀지게 되죠. 한편 토니와 자비스의 대화를 통해 우리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아크 리액터의 에너지 원인인 팔라듐이 토니를 중독시켜 서서히 죽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토니는 페퍼포츠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회사의 CEO 자리를 맡아줄 것을 제안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법무팀으로부터 파견된 나탈리 러시맨이라는 여성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여성은 여러분들이 다 아는 대로 블랙 위도우입니다. 이어서 모나코에서 열린 그랑프리에 토니가 참석하게 되는데 테슬라의 CEO 앨런 머스크와 인사를 나누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앨런 머스크는 영화 속 토니 스타크의 모델이었기 때문에 주연 배우인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카메오 출연을 부탁해서 나온 것이라고 하네요. 한편 토니 스타크는 죽음을 각오한 듯 스스로 자동차를 타 레이스에 참여하는 기행을 선보이게 되고 잠입해 있던 이반 방코가 채찍을 들고 난입을 하게 되면서 레이스는 난장판이 됩니다. 이런 이반 방코의 모습은 코믹스에서 위플래시라는 이름의 적과 닮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믹스에서는 이반 방코가 아닌 마크 스칼로티라는 전혀 다른 인물로 스타크 인더스트리에서 무기 디자인을 담당했던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똑같은 에너지로 휘몰아치는 위플래시의 공격에 토니 스타크는 급하게 가져온 휴대용 슈트 마크5로 간신히 이반을 제압하게 되죠. 허나 이반을 눈여겨봤던 해머가 탈옥을 도와주게 되고 해머는 그 대가로 토니를 이길 슈트를 만들어달라고 떼를 쓰게 됩니다. 한편 모나코 사건 이후 정부는 더 강하게
슈트를 빼앗으려 했고 건강이 더더욱 악화됐던 토니 스타크는 생일 파티에서 작정한 듯 마음껏 추태를 부리게 됩니다. 이에 화가 난 제임스 로드 중령은 아이언맨 슈트를 입어 토니와 한바탕 싸움을 하게 되고 자신이 입은 슈트를 군에게 가져다 주게 되지요. 친구와 싸우고 쓸쓸히 도넛을 먹던 토니 스타크에게 닉 퓨리가 찾아오게 되고 블랙 위도우의 정체가 알려지게 됩니다. 이때 이반은 슈트가 아닌 드론을 만들고 있었는데 해머가 왜 슈트가 아닌 드론이냐고 하자 이반은 기계는 실수하지 않는다 라는 말을 합니다. 여담으로 이반이 만든 드론 시스템은 추후 토니 스타크가 회수하여 아이언맨 3에서 독자적인 움직임을 가지는 슈트를 만드는 것에 활용하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이후 군에 들어간 아이언맨 슈트를 해머가 개조하게 되면서 워머신이라 부르게 되고 토니는 닉 퓨리의 조언과 아버지가 남긴 유산들을 통해 팔라듐을 대체할 새로운 동력원을 만들게 됩니다. 이 동력원을 만드는 과정에서 잠깐만 필 콜슨이 잠시 들리게 되는데 그가 보여준 캡틴 아메리카의 방패는 지난 1편에 등장했던 그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영화는 최종장에 도달하게 되어 이반 많고는 토니 스타크에게 선전포고를 하게 되고 드론과 워머신을 해킹하여 엑스포에 온 사람들과 토니 스타크에게 공격을 퍼붓게 됩니다. 이때 아이언맨 마스크를 쓴 소년이 등장하고 꼬마를 구해주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이 소년의 정체는 바로 스파이더맨 홈커밍에 등장하는 피터 파커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스파이더맨을 염두하고 만든 장면은 아니었지만 스파이더맨 홈커밍의 감독 존 와츠는 이 소년을 피터 파커로 만들어주길 원했고 마블 측에서 공식적인 발표를 하게 된 것이죠. 참고로 피터 파커를 연기한 이 아이는 아이언맨의 감독이자 해피오건을 연기했던 존 파브로의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블랙 위도우의 도움으로 돌아온 워머신과 아이언맨의 화려한 콤비 플레이로 해머의 드론들과 이반 많고의 새 아머를 멋지게 격퇴하고 토니는 닉 퓨리에게 쉴드의 컨설턴트로서 활동할 것을 부탁받게 됩니다. 자세히 보이진 않지만 이때 뒤에 나오는 지도에는 블랙팬서의 왕국 와칸다를 보여주기도 했다는군요. 그리고 쿠키 영상에서는 뉴멕시코로 출장을 간 필 콜슨과 거대한 크레이터를 발견하게 되고 이것을 보여주게 되면서 영화는 토르의 등장을 예고하게 됩니다. 자, 고담과 함께한 아이언맨2 영화 시리즈 다시 보기 재밌으셨나요? 앞으로도 시리즈 속 지난 영화들을 통해 그때는 알지 못하고 넘어간 떡밥들과 이야기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리즈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담이었습니다.